안녕하세요. 떼칸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라이브 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대학원 갈만한가? 그리고 CS와 AI에 대한 이야기도 좀 부가적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인공지능 대학원이 사실 개발자 전성시대였었던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핫했었죠. 자신의 몸값을 더욱더 높여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공지능 대학원을 많이들 들어가서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럴진 잘은 모르겠지만 경쟁률이 다소 많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인공지능 대학원 갈만한가? 네. 저 또한 고민한 내용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대학원 아니고요. 특수대학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야간 대학원을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는 일반 대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대상은 이제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제 퇴근 후에 공부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인공지능 대학원을 결심하기 전에 먼저 대학원에 대한 기본, 베이직은 알고 대학원이 뭘까? 석사? 어떻게 해야지 딸 수 있을까? 할만한가?에 대해서 아주 기본 중의 기본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대학원 석사 기본입니다. 자, 목적은 학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사 학위를 이제 구상을 하고 이제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떤 사람들은 학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동종업계 휴먼 네트워크를 위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더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대학원, 특히 인공지능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 요즘 등록금이 그동안 동결했다가 요즘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대학원 등록금 비쌉니다. 600에서 이제 700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보통 5학기제 야간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주간 시간 많은 경우 이제 2년으로 묶어서 그 안에서 수업을 야간 대학원보다 좀 많이 듣게 함으로써 이제 한 4학기 정도인데 야간 대학원은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학점을 다 따려고 하면 이제 5학기 정도로 이제 늘려야 되는데 5학기제도 있고 4학기제도 있습니다. 네, 만만치가 않죠. 5 곱하기 7 얼마죠? 네,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일단 기본이 평일 야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인공지능 대학원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학원 그 중에서도 이제 특수대학원, 이제 야간 대학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일 야간 한 주 2회 정도 나간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목요일 야간에 이제 수업을 듣는다. 이제 퇴근 후에 가서 이제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주말 강좌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토요일로 강의를 몰아서 하는 대학원도 있습니다. 아주 소수죠.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논문 이외에 추가 학과목 이수로도 졸업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논문을 쓰는 경우는 이제 24학점 정도 되고 학과목으로 졸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2과목 정도 더 한 2-3과목 정도 30학점 정도 이제 이수를 해야지 이제 학과목으로 이제 졸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는 글쎄요. 어차피 일반 대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대학원에서 멋지게 논문을 쓴다 그래서 저희의 논문이 해외 그런 유력한 기술 정보지에 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의 착각을 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대학원, 야간대학원에서 논문에 큰 의미를 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석사인데 나도 논문 한번 써야 되지 않겠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또 논문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논문 쓰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6개월 정도 여러분의 시간을 그냥 갈아 넣는다고 보면 돼요. 정말로요. 예. 참고로 뭐 인공지능 대학원은 아니지만 저도 이런 유의 특수대학원 석사 학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 두 번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대학원은 학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배우고 싶어. 그러면 학원을 가야지 대학원을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학원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부터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필이 꽂혀가지고 나 서양화를 그리고 싶어. 그래서 아무 기초도 없는데 대학원을 서양화학과를 지원을 해서 붙었다. 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부터가 문제예요. 기초부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바로 연구가 시작될 수도 있고요. 바로 100호짜리 여러분들에게 그 캔버스지를 붙이고 그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황당하죠.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쪽에서도 황당한 거죠. 기초적인 지식 하나도 없이 그냥 학원처럼 생각해서 들어온 대학원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마치고 중도 이탈되는 인원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학원은 학원이 아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대학원 가는 이유는 단순 공부보다는 연구가 목적입니다. 연구. 그냥 스터디, 그냥 책 가지고 스터디, 1챕터, 2챕터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그 공부하고 이 연구하고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겠죠. 당연히 연구 이전에 단순 공부는 다 마스터 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이 돼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2년 5학기 생각보다 깁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아까 6개월 동안에 논문 쓴다면 6개월을 다 여러분의 시간을 갈아 넣는다고 했는데 그거 이외에 나머지 학기, 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뭐 5학기제일 수도 있죠. 그 4학기, 5학기가 결코 널널하지 않습니다. 예. 일반 대학원은 마찬가지지만 야간 대학원은 절대적으로 퇴근 후에 완전히 에너지를 회사에서 일하면서 쏟은 이후로 또 퇴근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수업에 참여하는 거다 보니까 전출도 쉽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싼 등록금을 낸 만큼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석을 자주는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사정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도 왕왕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시험, 졸업, 한 학기에 2번씩 중간 기말고사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따가 인공지능 대학원 이야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그게 뭐죠? 수업하면서 바로 팀플이죠. 팀 프로젝트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원 내에서도 모든 전공 필수 과목 팀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다 잡아먹을 것입니다. 겁주는 건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퇴근 후의 시간들, 주말 시간들, 여러분 팀플이 모여서 각자 시간을 조율해서 만날 수 있는 거는 주말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한 가지 아는 이상은 이런 시간들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기 후에 중도 이탈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후기 대학원생을 또 모집하죠.
네, 계속 채워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 대학원 석사. 자, 기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대학원도요. 자세하게 보면 연구와 활용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목적의 인공지능 대학원도 있지만 활용 목적의 인공지능 대학원도 있어요. 그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대학의 인공지능 대학원 들어가서 커리큘럼을 보면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커리큘럼 보면 이건 연구 중심이다. 활용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AI 대학원 뭐 정부 지원 뭐 한 10개 정도 대학원 대표적인 대학원이 있는데 상위 1, 2, 3, 4 정도 외에는 모두 활용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마다 인공지능 대학원마다 커리큘럼이 다 개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학, 미적분, 선형대수, 통계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인공지능 대학원 1, 2, 3, 4위를 주간으로 졸업해도 미국 주류 대학원의 이 인공지능 이 논문에 대해서 비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특수 대학원, 퇴근 후에 잠깐 공부하는 특수 대학원, 야간 대학원을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과연 이 특수 대학원을 논의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인공지능 대학원 가야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해서 굳이 무리를 해서 뭐 스카이 쪽으로 가나 그 밑에 레벨에서의 뭐 서울 하위권 대학에 있는 대학원을 가나 사실상 그렇게 제가 볼 땐 차이가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 인지도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라에 비했을 때 그 수준 차이라는 것은 그냥 저희는 약간 우물 안의 개구리 정도라고 보셔도 사실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 대학원 석사. 자, 기본 두 번째는요. 자, 앞에서 말한 것은 모두 거의 다 주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야간 대학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직장인이 인공지능 대학원을 가는 목적은 연구가 되기가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으로 목적이 연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럼 왜 비싼 대학원을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할 거 아니면 왜 대학원을 가시는 겁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은 활용성 관점에서 이미 시중의 교재, 서적, 강의 많은 부분에서 무료로도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학원은 학원이 아닙니다. 절대 기초부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회사에서 좀 지원해 준대. 뭐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졸업 가능할까요? 절대 기초부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대학원은 학원이 아닙니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나 개발자 일하고 있는데 엔지니어 일하고 있는데 뭔가 모티베이션도 필요하고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해. 인공지능이 요즘 핫하다면서 개발자 입장에서 뭐 엔지니어 입장에서 인공지능 좀 배우는 게 좋지 않겠어? 뭐 대학원 가면 제대로 배우겠지 뭐 회사에서 지원해 준대. 그리고 재취업 시에 이런 야간 인공지능 대학원 학위 석사를 인정해 준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팩트를 나래비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주말 시간 다 날아가는 어떤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얻은 학위도 여러분들이 100%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저도 의문입니다. 또는 본인이 이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적성을 알고 나 진짜 인공지능으로서
국가에 전 세계 이바지하고 싶고 그래서 뭐 MIT나 뭐 스탠포드로 나 이렇게 넘어갈 거야라고 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많은 직장인들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고민을 하고 진행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올해 초에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 가장 큰 고려사항은 이제 수업 시간이에요. 평일날 퇴근 후에 수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몰아서 하는 대학원을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 서치해본 블로그에 그런 정리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능한 우리나라 국내 인공지능 야간 대학원이 1개,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대학 하나도 2025년까지 올해 말까지만 토요일날 몰아서 강의를 하고 26년부터는 이제 야간 대학원 다른 타 야간 대학원처럼 토요일 수업 안 합니다. 평일날 야간에만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롯이 한 대학원만 이제 토요일에 몰아서 하는 대학원이 있는데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길 고민했었는데 네, 그런 얘기고 저는 이제 조건이 이제 4학기 졸업을 이제 목표로 했었고 왜냐면 5학기면 이제 한 학기를 더 시간도 그리고 등록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과연 4학기 졸업이나 5학기 졸업이나 인공지능에 있어서 그 명성은 우리가 국내에선 어차피 네 그냥 고기서 고기입니다.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경쟁률도 있을 테고 인터뷰 준비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기본적인 인공지능 지식도 있어요. 네. 자기 알고 있는 뭐 최소한 이 텐서플로 가지고 막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일련의 기본적인 과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 해야 되고 뭐 알아서 들어가게 되고 알아서 배우겠지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자, 연구 중심의 인공지능 대학원이 아니라면 입학 자체가 정말 비극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들 1학기 입학금 등록금 다 내고 자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AI 활용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굳이 시간과 비싼 등록금으로 투자하면서 국내 일반 대학원도 아니고 특수대학원, 야간 대학원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수학 통계 당장 자 본인이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는데 수학 잘 몰라. 선형대수를 공부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좀 조바심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연구 목적도 아닌데 활용성, 텐서플로 관련된 서적으로 뭐 파이썬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해서 돌려보는 거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왜 수학 통계 선형대수를 왜 합니까 지금? 왜 하냐라기보다는 필요하죠. 연구를 위해서로. 근데 저희는 목적이 연구 중심이 아니라 활용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결코 수학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자신이 흥미있는 파트부터 시작해 가면 그게 더 좋은 접근이다. 그리고 시중에 좋은 교재와 강의가 너무 많다. 이런 말로 저희 인공지능 대학원의 이제 불발이죠. 불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유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한 센텐스로 이제 풀어보자면 이제 IT 개발자로서 분명 인공지능 대학원은 흥미로운 도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길을 포기하고 좀 더 실용적인 접근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학위가 절실하고 휴먼 네트워크가 절실한 분들은 네, 가셔도 좋습니다. 한번 경험해 볼 만한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리스크와
짧지 않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위의 사람의 희생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금전적인 것들, 시간적인 것들, 토요일을 다 반납하는 등등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최소 5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CS와 AI, 즉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조금 혼돈스러울 수도 있고 국내에서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 약간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공유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은 컴퓨터 사이언스죠. 이 CS 지식 안에 이미 전통적인 뭐 랭귀지라든지 데이터 스트럭처, DB, 클라우드, 뭐 와스나 웹, 그 외에 여타 기술들 다 많죠. 그리고 이 안에 이미 블록체인도 있고요. 머신러닝도 다 배웁니다. 그런데 왜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마치 CS하고 비등한 관계 레벨처럼 나오는지, 또는 그렇게 학부나 석사에서 그렇게 좀 뭐랄까 홍보를 하는지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고 알파고를 통해서 머신러닝이 완전히 빅뱅처럼 짠 하고 나타나기 이전에도 이미 데이터 분석 분야는 있었어요. CS 안에요. 빅데이터 분야로 등등등. 그런데 AI는 결국 CS 안에, 그 안에 데이터 분석 분야 안에, 그리고 머신러닝 분야 안에, 그리고 딥러닝 안에 계속 그 CS 범주 내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직 CS도 모르고 AI도 모른다. 인공지능도 모른다. 그런데 약간 인공지능이 미래지향적이야 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선택하는 거는 조금 약간 좀 단세포적인 생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 컴퓨터 사이언스 안에 블록체인도 있고 머신러닝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 학부, 컴퓨터 공학과 석사는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CS 범주 내에 있는 아직은 머신러닝, 딥러닝과 관련된 사실상 데이터 분석 분야를 AI라는 인공지능 이름으로 학부에서 인공지능 학과를 만들어 운영한다? 글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직장인 대상으로 한 특수 야간 대학원도 연구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에서 지금 막 미적분 끝내고 이제 학부 들어간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CS 컴공 지식 없이 바로 인공지능을 한다? 아마 이거는 뭐 제가 전국 대학에 있는 커리큘럼을 다 보진 않았지만 이름은 인공지능이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 공학과라는 커리큘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대학은 잘은 모르겠지만 커리큘럼이 유사할 수도 있어요. 컴공에서 머신러닝 배우나 인공지능에서 CS 지식 커리큘럼 넣고 머신러닝 공부하나, 사실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전혀 대동소이하지 않다. 이게 결국 같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석사 인공지능학과는 연구 중심이라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학부 과정에서 인공지능학과다? 굉장히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당연히 연구 목적이 아닌 지식 전달 수준일 테고, CS 기본 지식 없이 AI를 배운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학부에서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학과 학부에서는 분명히 기본 CS 지식을 깔고 할 겁니다. 그게 2년 커리큘럼일 수 있어요. 3년 커리큘럼일 수도 있고, AI 관련된 커리큘럼은 뭐 졸업 그 학년에 4학년에 살짝 배우고
이래놓고 인공지능 학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그게 현실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하는 결국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리네임으로 포장 수준이고 약간 뭐 심하게 얘기하면 스캠일 수도 있는데 이건 이런 표현을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에서도 기본적인 머신러닝 인공지능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약할 수 있다면 블록체인 학과는 인공지능 학과만큼 왜 없습니까? 블록체인도 CS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웁니다. 그렇게 따지면 블록체인 학과도 인공지능 학과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물론 이제 파워풀한 건 인공지능이 좀 더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뭐 대학마다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학부모들을 약간 뭐랄까 혼돈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인공지능 컴공보다 더 좋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시츄에이션을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는 전페이지 장표였고, 자,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반드시 해야 돼요. 특히 개발자들, 엔지니어들 미래 준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메인은 CS다. 메인은 컴공이다. 메인은 컴퓨터 사이언스다. 이게 기본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 미래의 우리 사회 도시를 변하게 하고 우리의 실생활 깊숙이 파고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챗GPT 지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안 했어요. 그냥 구글링 했죠. 물론 구글링에서도 AI를 지원하죠. 추천 기능.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그예요. 태클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급해도 바로 인공지능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CS 기본은 가지고 가자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바로 시작 안 해도 돼요. CS 레벨에서 CS 관련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쌓은 후에 여러분들 경력 3년, 5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도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개발자의 일자를 뺏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파일을 엄청 크게 넓힐 것입니다. 인공지능 전과 이후는 완전히 CS,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도 일자리 부분에서도 완전히 빅뱅일 정도로 큰 변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수의 인공지능 하이테크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석학들의 소수의 인공지능 하이테크가 엄청나게 많은 IT 공급을 필요로 할 것이고요. 거기서 저는 먹을거리, 일자리가 앞으로 풍부할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여전히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레가시 개발자들 마찬가지고요. 이 인공지능은 좀 더 단순 뭐 프론트엔드 뭐 뜨는 리액트나 뭐 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거 배워야 될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그냥 빅뱅 기술입니다. 빅뱅처럼 완전히 탈바꿈된 기술이고 계속 딥러닝에서 계속 밑으로 가지를 치면서 기술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도 가공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들, 엔지니어,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테크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